안녕하세요. 펑셔널 세이프티 기능 안정과 소티프 웨비나 발표를 맡은 벡터 코리아 시니어 컨설턴트 주은걸입니다. 벡터 그룹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벡터 컨설팅 서비스의 경우 본사가 있는 독일과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벡터에서는 자동차 및 관련 산업의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을 위한 툴, 시험, 캘리브레이션, 진단뿐만 아닌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및 개발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으며 전자 네트워크 시스템의 컴포넌트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닌 저희 벡터 컨설팅에서는 종합적인 컨설팅 포트폴리오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하여 전 세계 실무 개발 경험과 베스트 프랙티스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준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벡터에서는 매년 초 저희 고객인 OEM과 티어의 디시전 메이커 분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OEM과 티어가 장단기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 과제들입니다. 올해 초 조사 결과를 볼 때 여전히 장단기적으로 효율, 품질, 역량 강화에 대한 챌린지들이 주요 해결 과제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개발 비용 압박 때문에 역량을 키울 수 없게 되고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불가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제품의 품질까지 하락하게 되는 악순환 리스크를 겪고 계실 겁니다. 또한 자동차의 전동화와 자동화로 인한 소프트웨어 증가로 인해 엔지니어들의 관련 역량과 지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품질 개선을 위하여 기능 안전이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요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분들을 위해 저희 벡터 컨설팅에서는 무조건 최고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아닌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여 OEM과 협력사의 효율, 품질,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웰컴 및 인트로덕션에서 저희 벡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기능안전 세미나 개요에서 기능안전에 대한 소개와 도전과제 및 컨셉을 소개드리며 저희 벡터가 안전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경험했던 실예제들을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요약 및 향후 과제를 설명하며 웨비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많은 기능들은 안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향 혹은 조향 보조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지 않는다면, 주차를 해러 온 차의 파킹 브레이크가 정상 동작하지 않아 굴러간다면, 충돌 방지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아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정상 주행 중에 갑자기 에어백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큰 부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동작한다면 큰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대로 기능이 잘못 동작하게 된다면 품질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 품질의 문제는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어 운전자와 승객, 더 나아가 보행자까지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전자 시스템의 페일리어로 시스템이 의도하지 않은 고장을 피하기 위하여 기능 안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능 안전은 전기전자 시스템에 의도하지 않은 고장으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화학적인 문제, EMC, 전자파 간섭, 혹은 차에 불이 나서 발생하는 문제와 같은 오퍼레이셔널 세이프티와 내구성, 기계적인 결함, 노후화로 발생하는 프로덕트 세이프티 문제들은 기능 안전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기능 안전의 범위는 전기전자 시스템의 페일리어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능 안전은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리스크는 가해가 되는 이벤트의 시비어리티, 심각한 정도와 그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 조합으로 정의됩니다. 다시 말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리스크 정도로 기능 안전에 대한 대비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X축에는 시비어리티를, Y축에는 확률을
로그 스케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심각한 정도가 높고 발생 확률이 높을수록 수용 불가한 리스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능안전 활동의 목표는 이런 수용 불가한 리스크를 기능안전 프로세스 및 안전개방 활동을 통한 분석, 안전 메커니즘 적용, 그리고 검증을 통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데 있습니다. 기능안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능안전이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중요한 개념이 바로 FTTI입니다. 만약 시스템에 의도치 않은 폴트가 발생하여 그 고장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인 하자드까지 이어지는 경우 기능안전은 하자드가 발생하기 전, 즉 폴트로부터 하자드 상황이 되는 시간 전인 FTTI 안에 시스템을 안전한 상태, 세이프 스테이트로 처리시키는데 그 목표를 둡니다. 따라서 안전 상태로의 처리 과정에서 고장을 인식하는 시간인 Fault Detection Time과 안전 상태로의 처리 동작을 수행하는 Fault Reaction Time은 모두 FTTI 내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FTTI는 기능안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구사항이며 세이프티 골의 중요한 속성이기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은 이미 이런 V프로세스 모델을 적용하여 개발에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OEM은 자동차라는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 설계하고 컴포넌트 단위로 세분화하여 요구사항을 공급사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공급사는 OEM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컴포넌트를 설계하고 구현, 통합, 시험을 거쳐 OEM에게 납품하게 됩니다. OEM은 공급사에서 납품한 컴포넌트들을 자동차 시스템에 통합하여 시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체 프로세스 곳곳에 ISO 16962, 기능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V사이클 왼쪽에서는 세이프티 골의 정의, 요구사항 선정, 세이프티 컨셉을 정의하고 오른쪽에서는 시험 및 검증을 요구하는 A실 등급에 맞춰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적인 관점에서도 프로젝트 관리, 형상 관리, 요구사항 관리, 공급사 관리, 품질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세이프티 관련 활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듯 기능안전은 시스템 개발 수명 주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험에 대한 공백이나 불일치성을 해소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기능안전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설명에 앞서 용어에 대한 정리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폴트는 코드 실수와 같이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에러는 failure로 이끌 수 있는 올바르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failure는 정상적으로 기능 동작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화살표 흐름은 저희 벡터에서 생각하는 기능 안전에 대한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에서 코드 실수와 같은 폴트가 발생하면 이게 에러를 발생하여 유닛 단위의 failure가 발생합니다. 유닛 단위의 failure는 ECU 컴포넌트 단위의 폴트가 되어 다시 에러를 발생하고 ECU 컴포넌트의 failure로 이끌게 됩니다. 이러한 ECU 컴포넌트 failure는 자동차 시스템 단위의 폴트를 초래하고 이 폴트가 에러가 되어 failure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운전자, 승객, 보행자 등에게 치명적인 해저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아래 4가지 방법을 통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폴트 프리벤션 방법은 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 가이드라인이나 프로세스를 통해 유닛 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폴트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두 번째, 폴트 디텍션 방법은 이미 발생한 폴트를 디텍션하여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으로 코드 분석이나 검토, 시험 등을 통해 유닛 단위에서 발생한 폴트를 디텍션하여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세 번째, 폴트 톨러런스 방법은 견고한 설계를 통해 발생한 폴트를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하여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리던던트 설계, 메모리 보호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ECU 컴포넌트 단위에서 발생한
폴트를 견뎌내어 컴포넌트 단위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로버스트니스 방법은 강건한 시스템 설계로 에러 상태에서 페일리어 상태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이중화 설계를 이용하여 에러가 발생할 때 고장난 컴포넌트를 차단하고 대체 컴포넌트를 구동하는 리던던트 셧오프 방법이 있으며, 에러가 나도 시스템을 동작시킬 수 있는 페일 오퍼레이션을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벡터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사용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견뎌낼 수 있도록 개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능 안정과 관련 개발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위해 ISO에서는 이미 ISO 2612 초판을 2011년에 발행하였고, 최근 2018년 12월 말에는 2차 개정판이 발행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자율주행 등의 의도된 기능과 관련된 기능안전 표준의 준비 차원으로 잠정 국제표준인 ISO PAS 21448 소티프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도하지 않은 기능과 의도한 기능 모두에 대한 기능안전 표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ISO 26162 2차 개정판의 경우 총 12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1에서는 관련 용어를 정의하며, 파트 2에서는 기능 안전에 대한 관리와 안전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표준을 정의하고 있고요. 안전 요구사항 및 활동을 정의하였습니다. 파트 3에서는 컨셉 단계로 하라, 즉 해저드 분석 및 리스크를 심사하고 세이프티 골 선정 및 ACL 판정과 안전 메커니즘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트 4에서는 V 프로세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레벨의 제품 개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파트 5와 6에서는 시스템 하위에 더 작은 V 프로세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레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트 7에서는 생산 계획과 양산 서비스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파트 8에서는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목적을 정의하고 안전 리퀘어먼트, 스페시피케이션, 형상 변경, 문서화 등 전반적인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트 9에서는 ACL 및 세이프티 오리엔티드 분석으로 ACL 어세스먼트 및 디컴포지션 프로세스와 해저드 분석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트 10에서는 이전 파트들처럼 반드시 따라야 하는 노마티브, 표준 요구사항이 아닌 인포메이티브, 정보형 영역으로 ISO 26129의 가이드라인인 개념, 세이프티 케이스, ACL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2차 개정판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10개의 파트에서 12개의 파트로 변동되면서 반도체, 상용차 및 모터사이클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 점입니다. 새롭게 두 파트는 파트 11의 인포메이티브 내용으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파트 12에서는 모터사이클에 대한 적용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새롭고 큰 차이가 발생한 게 아니라 각 파트별 기준을 명확하기 위한 클로즈 배열 제조정과 명확화가 되었으며, 노트, 예시, 가이드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버스, 트럭을 포함한 3.5톤 이상의 상용차도 ISO 26162 적용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기능 안전과 사이버 보안을 상호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2차 개정판 변경 내용 중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파트 2에서는 세이프티 컬처에 관련하여 사이버 보안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컨포메이션 메저에서도 임팩트 분석, 기능 안전 컨셉, 테크니컬 안전 컨셉의 추가적인 검토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파트 3에서는 하라에서 타입 오브 베이스 비이클에 대한 내용이, 파트 4에서는 시스템에틱한 폴트를 피하기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시 요구했던
ACL 디펜던시가 없어지고 모두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파트 5에서는 SEOC를 하드웨어 인티그레이션 시 가정한 요구사항들을 베리피케이션하여 관련 내용이 개정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파트 6에서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에서 세이프 오리엔티드 분석 결과에 의존하여 에러를 감지하고 처리할 수 있는 세이프티 메커니즘이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의 관심과 더불어 새롭게 중요시되고 있는 소티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티프는 의도된 기능의 기능 부족이나 사용자의 합리적인 예측 가능한 오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합리한 리스크를 줄이는 데 그 목표를 둡니다. 다시 말하면 기능 부족이나 오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소티프에서는 어떤 기능에 대한 안전 시나리오를 알려진 안전한 시나리오, 알려진 안전하지 않은 시나리오, 알려지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은 시나리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안전한 시나리오로 구분합니다. 이때 소티프는 2번과 3번 시나리오, 즉 알려진 안전하지 않는 시나리오와 알려지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은 시나리오에 관심을 가집니다. 왼쪽 그림처럼 넓은 2번, 3번 영역은 수용할 수 없는 잔여 리스크 수준을 의미하며, 이를 소티프 활동을 통해 오른쪽과 같이 1번 영역 확대를 통해 2번, 3번 영역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소티프는 기능 안전과 어떻게 다를까요? ISO 26262 기반 기능 안전의 목표는 전기전자 시스템의 멜펑션에 대한 잔여 리스크를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PAS 21488 기반 소티프의 목표는 멜펑션이 아닌 기능 부족이나 오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기능 안전은 시스템의 멜펑션으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소티프는 기능 부족이나 오용으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조치 활동입니다. 소티프 표준은 ISO 26262에서 다루는 기능 안전의 멜펑션 조치 활동으로 커버할 수 없는 의도된 설계가 안전을 확보하기에 불충분, 부적절한 경우가 있는지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시 햇볕에 의해 센서가 가려져 성능 문제로 인하여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혹은 고속도로판 표지판 인식을 일반 도로에 잘못 적용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실질적인 자율주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의도나 결정권이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소티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ISO 26262의 엔지니어링 시작인 컨셉 레벨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라는 정의한 안전 아이템 기반으로 위험한 상황인 해저드 케이스 분석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는 방법이며, 아이템 고유 기능에 대해 안전과 관련한 체계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안전을 적용한 아이템이 정의되고, 이에 대한 새로운 기능이 있을 때 먼저 이에 대한 임팩트 어널리시스를 수행하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하라를 통해 안전과 관련된 관련성을 분석하고 하라의 결과물로 세이프티 골과 AC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라의 목적은 잠재적인 해저드를 식별하고 기능 안전 목표인 세이프티 골을 정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리스크 평가와 분류에 있어 그림을 보시면 시비어리티는 멜펑션과 오퍼레셔널 시츄에이션에 따라 정해지며, 익스포저는 오퍼레셔널 시츄에이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빌리티는 멜펑션과 오퍼레셔널 시츄에이션에 따라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시비어리티, 익스포저, 컨트롤러빌리티 이렇게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하여 AC를 결정하게 됩니다.
Severity, Exposure, Controllability는 아래 조건에 따라 분류됩니다. Severity를 예로 설명드리면 부상이 없는 정도면 S0, 가볍고 보통의 부상이면 S1, 심각하고 생명에 위협을 주지만 생존은 가능한 정도의 부상이라면 S2, 생명에 지장이 주는 치명적인 부상으로 생존이 불확실하다면 S3로 분류합니다. Exposure와 Controllability 또한 표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림은 A씨를 결정하는 과정의 예시입니다. 특정 안전 시나리오가 생존이 불확실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인 경우 S3와 중간 정도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E3, 일반적으로 제어 가능한 상황인 C2라면 표에 따라 A실 B로 결정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실예제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 속도가 시속 50에서 100 사이에 건조한 도로에 주행할 확률은 차량을 운행하는 총 시간 중 10% 이상인 경우 익스포저는 E4가 됩니다. 익스포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조향이 의도한 방향과 반대로 오작동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 않을 텐데 이건 익스포저가 낮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앞 장표에서 설명드렸던 듯이 익스포저는 오퍼레이셔널 시츄에이션을 기반으로 선정하는 것이어서 멜펑션 자체 발생 확률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컨트롤러빌리티는 멜펑션과 오퍼레이셔널 시츄에이션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조향이 의도한 방향과 반대로 오작동하는 경우나 의도보다 초과해서 조향되는 상황일 때 고속 주행에서는 이러한 위험 사항에 대한 제어가 어려워 컨트롤러빌리티가 C3가 될 것입니다. 반면 시속 10 미만의 속도로 저속인 상황에서는 위험 상황에 대한 제어가 쉬울 것이므로 컨트롤러빌리티가 C1이 될 것입니다. Severity는 멜펑션과 오퍼레이셔널 시츄에이션에 의해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시속 50에서 100 속도로 주행 중에는 조향 문제로 다른 차나 장애물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치명적인 상해가 발생할 것이므로 Severity는 S3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시속 10 미만의 속도로 주차 중에 조향이 초과되어 조향되는 사고가 발생한다 하여도 이는 가벼운 상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S1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여한 Exposure, Controllability, Severity는 기반으로 A실 등급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안전 시나리오를 만들 때 너무 극단적인 상황은 배제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게소에서 주차 중에 조향이 고장나서 옆으로 잘못 나오게 되었는데 때마침 큰 트럭이 와서 충돌한다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배제하고 일반적인 시나리오에서 A실을 부여해야 합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Severity, Exposure, Controllability를 기반으로 부여한 A실, 기능의 무결성 필요 정도에 따라 전기 전자 기능으로 인해 발생한 리스크에 대하여 안전 기능을 적용하여 잔여 리스크를 수용 가능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이 기능 안전의 목표입니다. 그리하여 Severity, Exposure, Controllability에 따라 선정되었던 리스크 정도를 A실, 즉 기능에 요구되는 무결성을 통해 수용 가능 수준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요약드리자면 먼저 기능 안전을 적용할 아이템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하라 분석을 통해서 세이프티 골을 도출합니다. 세이프티 골로 기능 안전 요구사항이 상세화되고 이를 아키텍처 엘리먼트에 할당하여 안전 컨셉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기능 안전 요구사항을 기술 단위로 세분화하여 테크니컬 안전 요구사항을 만듭니다. 기능 안전 요구사항이
논리적인 의미의 상위 요구사항이라면 테크니컬 안전 요구사항은 상세 기술 요소가 반영된 요구사항입니다. 이러한 테크니컬 안전 요구사항을 시스템 아키텍처에 할당하여 테크니컬 안전 컨셉을 정의하게 됩니다. 안전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멜펑션을 분석하여 리스크를 수용 가능한 범위 내로 만들 수 있을까요? FMEA와 FTA는 안전 분석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두 방법론입니다. 이 안전 분석을 통해 아키텍처 설계를 분석하고 개선, 검증해 나갈 수 있으며 안전 요구사항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FTA는 폴트 트리 분석이라고 하며 연역법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페일리어로부터 최하위 루트 코즈까지 논리적인 구조를 이벤트로 정의하여 각 이벤트들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FTA는 아키텍처상의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를 발견하고 아키텍처상의 오류 사항을 발견하여 그에 대한 대안 마련을 도움을 주며 각 아키텍처 설계 단계에서 안전 메커니즘의 설계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의도하지 않게 브레이크가 동작 안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세이프티 골이 존재한다면 브레이크가 동작 안 하게 만드는 영향을 모두 식별하고 루트 코즈인 브레이크 페달의 기계적인 폴트, 유아 폴트 등 의도치 않게 브레이크가 동작 안 하게 만드는 모든 원인을 분석하여 트리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트리를 분석하여 전체 아키텍처 로직 구조 및 이벤트 간 연관관계 이해를 통해 안전 메커니즘 설계 등의 대책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FMEA는 페일리어 모드 영향 분석이라고 하며 귀납법을 사용하여 컴포넌트의 페일리어 모드에 대한 그 원인과 그로 인해 시스템에 대한 영향성을 분석하게 되며 어느 정도 설계가 마무리된 시점 이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 페달의 기계적인 폴트에 대한 루트 코즈가 있다면 예상한 것보다 자동차가 덜 멈춰지는 에러가 발생할 테고 운전자의 브레이크 조작이 지연되는 페일리어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FMEA 분석을 통하여 컴포넌트 레벨의 페일리어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검출하고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귀납적, 연역적 접근 방식인 FMEA와 FTA 모두 적용하므로 안전 분석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지금까지의 기능 안전의 리스크 감소 접근법에 대한 서머리입니다. 우선 failure는 ISO 26162에서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랜덤 failure로 하드웨어 라이프 사이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한 failure이며 다른 하나는 시스테매틱 failure로 주로 설계 과정상에 의한 failure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failure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ISO 26162에서 제품에 대한 방안과 프로세스에 대한 방안을 모두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방안의 경우 랜덤 하드웨어 페일리어는 리던던시 설계, 안전 메커니즘, 셀프 테스팅 등이 그리고 시스템 페일리어는 추가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듈러 설계, 아키텍처 패턴, 그리고 디펜시브 프로그램 등이 적용 가능합니다. 프로세스 방안의 경우 탑다운 설계, 요구사항 기반 엔지니어링 등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도입부터 시스템 반복론, 추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러한 정확한 페일리어의 분류와 그에 따른 방안을 정리함으로 페일리어를 체계적으로 방지하고 방지하지 못한 페일리어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기능 안전의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기능 안전의 주요 과제와 컨셉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기능 안전의 주요 과제에 대해 벡터 컨설팅의 경험과 이를 통한 지원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능 안전은 V사이클 전반에 걸쳐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관련 엔지니어링 및 그에 따른 워크 프로덕트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아이템 정의에서부터 하라, 안전 컨셉, 안전 분석,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까지 각 단계별 ISO에서 요구하는 워크 프로덕트를 의미하며 최종적으로 세이프티 케이스를 통해 기능 안전 산출물이 정리됩니다. 저희 벡터는 DIA 작성, 프로젝트 스케줄링부터 하라, FMEA, FTA 및 DFA 등과 같은 안전 분석, 그리고 최종 세이프티 케이스까지 기능 안전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 및 엔지니어링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수행했던 소프트웨어 FMEA에 대한 예제입니다. 여기서 시스템을 피처, 컴포넌트, 레벨로 세분화하였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단위의 페일리어에 대한 루트 코우즈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페일리어 이펙트를 도출합니다. 그리고 이 페일리어 이펙트에 대한 시비어리티를 분석하고 소프트웨어 폴트에 대한 오커런스와 디텍션을 분석합니다. 이때 소프트웨어 폴트에 대한 오커런스는 소프트웨어 복잡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셋의 조합으로 RPN, Risk Priority Number를 계산하게 됩니다. RPN 값이 클수록 리스크가 높고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대상이 되며 효율적인 개발을 도와줍니다. 벡터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 에이질 D 레벨의 오토사 BSW 등을 직접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로서 역량과 수많은 고객 프로젝트를 통한 실무를 바탕으로 특히 소프트웨어에 맞는 FMEA 분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펑셔널 세이프티 컨셉에 대한 예제입니다. 이 그림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이 고려되지 않은 논리적인 레벨의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하라 분석을 통한 세이프티 골을 도출하고 이 세이프티 골을 디컴포지션하여 리퀘어먼트를 도출합니다. 이 블록 다이어그램은 각 리퀘어먼트에 대하여 세이프티 골에 부여된 AC를 할당하여 아키텍처에 연결하는 모델링 작업입니다. 벡터에서는 기능 안전을 요구사항 기반으로 솔루션이 되는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양방향으로 안전 분석을 통해 요구사항을 만들어 나가며 이를 통해 기능 안전의 프로세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공급사 간의 인터페이스를 종합적으로 정의하기 위하여 DI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DIA에는 크게 두 파트가 있는데 한 파트는 고객이 공급사에게 제공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공급사가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DIA는 고객과 공급사 간 성공적인 개발 완료를 위하여 협의를 도와주고 기능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서입니다. 많은 OEM과 공급사에서는 DIA 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며 이로 인하여 개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겪고 계실 겁니다. 저희 벡터에서는 글로벌 메이저 회사들의 DIA 문서 작성을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드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 안전 아이템의 경우 사이버 보안의 주요 위협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ISO 26262 2판에서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비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별도 표준인 ISO SAE 21434 등과 같은 별도 표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ISO 21434의 경우 마찬가지로 리스크 기반 접근법을 따르는데 여기서 하자드가 아닌 보안 위협에 대한 리스크 분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 및 엔지니어링 적용은 또 하나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저희 벡터에서는 기능 안전뿐만 아닌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교육과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과 전망입니다.
현재 이미 마켓에서는 기능 안전에 대한 역량 및 그 요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많은 OEM들은 계약서상에 ISO 26262의 표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감사나 평가가 마켓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분석 방법이 많아졌으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미 에이질 D 수준으로 개발되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공급사들은 레가시 시스템 때문에 완벽한 ISO 26262 준수가 어려우며 공급사와 OEM은 세이프티 케이스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현장 관찰 및 능력을 개선해야 합니다. 일렉트리컬 파워트레인이나 ADAS 같은 제품을 공급하는 신규 공급사는 아직 안전 프로세스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안 리스크로 인하여 기능 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능 안전 프로세스는 많은 경우 비효율적 적용으로 인해 개발 비용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벡터는 전 세계적으로 실무 능력을 갖춘 파트너로서 숙련된 개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여 기능 안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지원 드릴 수 있습니다. 벡터는 사이버 보안이나 기능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오토사 제품군, HSM과 모델링부터 개발, 네트워크, 테스팅까지 전 프로세스에 걸친 다양한 툴을 바탕으로 사이버 보안과 기능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벡터 코리아 아카데미에서는 이미 ISO 26262 기능 안전 및 사이버 보안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별도 연락을 주시면 사내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는 백서 등 여러 자료를 열람해 보실 수 있으며 오토모티브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주제로 벡터 포럼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벡터 컨설팅에서는 전 세계 다양한 산업 경험을 통해 프로페셔널하고 창의적인 접근과 우수한 결과물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목표 지향적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결과물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는 벡터 컨설팅 홈페이지며 이 홈페이지에서 저희 벡터 컨설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기능 안전과 소티프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